안녕하세요. 스콜트랜드 파동쌤입니다. 오늘은 제 12강 스포츠의 수행 단원에서 스포츠와 경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경쟁 이 중단원은 축구, 야구, 농구, 배드민턴과 같이 이 경쟁에 관련된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스포츠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쟁의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경쟁이라는 것이 꼭 이기기 위한 경쟁을 의미하기보다는 이 단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의의 경쟁,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여러분이 인식하고 여러분이 팀 스포츠에 참여하더라도 상대팀과 또 우리 팀 안의 동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경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하면서 또 어떤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존중이나 배려, 상호작용과 같은 그런 단어들을 떠올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팀으로 스포츠를 참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팀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과 상대 팀 선수들과 상호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팀 스포츠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승리만을 위해서 반칙도 불사하지 않는 그런 경기 태도로는 우리가 즐겁게 또 오랫동안 이 경기 스포츠 어떤 경쟁 스포츠를 즐기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태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스포츠 경쟁 활동에 참여할 때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 기능을 성실하게 연습했는가 또는 팀의 전술과 전략을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고 내가 맡은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팀 스포츠, 경쟁 스포츠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간의 경쟁이든 팀 간의 경쟁이든 상호 존중, 배려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스포츠 경쟁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포츠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한다. 네, 선생님이 지금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스포츠 경쟁 활동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공정한 경쟁,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정당당한 승부를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전에 스포츠 윤리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하고 배우기도 했는데요.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를 실천하면서 그렇게 실천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서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목표가 뭐냐?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도 앞선 그 스포츠의 역할에서 사회적 역할. 그래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들이 놀이게임, 스포츠 등으로 우리가 일컬어지고 있는데, 특히 스포츠, 가장 고차원적인 체계적이고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이 스포츠의 어떤 스포츠를 경험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얻고자 하는 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는 것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스포츠와 경쟁은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팀, 상대팀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또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 능력까지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스포츠와 경쟁 중단원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눈에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단원에서는 스포츠 경쟁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볼 거고요. 축구 경기에서는 축구 경기 방법과 규칙, 경기 기술 점검 및 익히기, 경기 상황에서 공격 수비 전략과 전술 발휘하기, 함께 축구 경기하기의 주제로 나누어서 이론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경기도 비슷하게 경기 방법과 규칙, 경기 기술 점검 및 익히기, 경기 상황에서의 공격 수비 전략과 전술 발휘하기,
함께 농구 경기하기 등등으로 나눠서 볼 텐데, 농구를 실제로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온라인 수업 상황이지만 이 경기 상황을 이해하고 공격 수비 전략과 전술에 대한 어떤 여러 사례를 보다 보면 우리가 경기를 보는 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선생님의 지금 어떤 설명이나 말, 교과서를 보는 것이 한 번 봐서는 크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시간에 성실하게 잘 들어주시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뭐 TV 중계를 보더라도, 또는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학교로 돌아왔을 때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를 진행을 하더라도 왠지 모르게 내가 훨씬 더 그 종목이 친숙하게 느껴지고, 그래도 조금 아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뭐 어려운 이론도 여러 번 듣다 보면 좀 시간이 흘러가면 이해가 되잖아요. 운동이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운동 규칙이나 이론도 처음 들었을 때는 도무지 용어도 낯설고 어떤 내용도 생소하고, 또 그렇다고 꼭 외워야 될 어떤 의무적 당위성이나 여러분 뭐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이렇게 흘려듣듯이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들어보는 것이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꼭 중요하고, 또 앞으로 직간접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야구의 수행도 한번 볼 거고요. 야구, 우리가 농구, 축구, 배구, 뭐 배드민턴 굉장히 많이 하는 스포츠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교과서에도 보니까 축구, 농구, 야구, 배드민턴 정도를 소개하고 있고, 우리가 중학교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제한된 수업 시간 내에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양을 교과서에 싫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제된, 좀 이렇게 선별된 종목들이 소개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지금 방법과 규칙, 기술 점검 및 익히기, 경기 상황에서의 공격 수비 전략과 전술, 함께 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을 학습하더라도 이런 구조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드민턴 경기 방법과 규칙, 경기 기술 점검 및 익히기, 경기 상황에서의 공격 수비 전략과 전술 발휘하기, 함께 배드민턴 경기하기 등으로 알아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생활 속 스포츠 경쟁을 즐길 수 있는 축구와 배드민턴의 방법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 이 6장에서는 선생님과 함께 조금 이 전체적으로 우리 13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으로 훑어보기,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스포츠와 경쟁에서 1장으로 되어 있었던 스포츠 경쟁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접촉이 많고 공격과 수비의 전환이 빠른 축구, 농구는 또 포지션에 따라서 역할이 좀 다르고, 또 무엇보다 야구 같은 종목의 경우에는 포지션에 따라 자신의 역할이 굉장히 분명하게 나눠져 있죠. 뭐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등등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기도 하고, 네트를 중심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배드민턴과 같은 운동들, 이런 것들은, 이런 모든 지금 선생님이 언급한 축구, 농구, 야구, 배드민턴은 끊임없이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와의 경쟁이냐면 나 자신과의 경쟁일 수도 있고, 동료, 상대 선수와의 경쟁일 수도 있고, 상대 팀과의 경쟁, 또 팀 안에서의 나의 동료와의 또 선의의 경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 경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리하면 경기장이나 특정 장소에서 경기 규칙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이 승패를 겨루는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경쟁 과정에서는 승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경기가 과열돼서 과도한 신체 접촉이나 승부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져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수업의 과정을 통해서 교양을 쌓고 규칙을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 과정, 즉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정신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 팀 전체가 전략과 전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희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협동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강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구를 여러분이 할 때 우리는
대개 이제 골을 넣는 것이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 경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똑같이 잘한다면, 잘한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뭔가 공격을 하고 싶어 하고, 피구를 하더라도 공을 내가 잘 던진다고 생각하면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면 참 좋은데, 가급적이면 또 승리를 위해서 제일 잘하는 에이스인 선수가 많이 던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한편으로는 책임감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선수들이 그 잘하는 선수를 배려해서 희생하거나 존중하고 배려하는 걸 수도 있고, 또 협동하는 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져야지 그 팀워크가 오래 간다. 예를 들어서 피구를 하는데 한 선수가 잘한다고 해서 그 선수만 계속 던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 같은 팀의 팀원들에게 좀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면 팀원들은 마음을 돌리게 되고 그 팀의 협동은 깨지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스포츠 경쟁의 가치를 지금 우리 PPT에 띄워져 있는 것처럼 핵심적으로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보면, 규칙을 지키는 것이고, 페어플레이를 하는 것이고, 팀 전체가 전략과 전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협동이나 희생정신, 책임감 등을 여러분이 기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도, 음식도 편식을 하면 안 되듯이 스포츠도 이전에 배웠던 도전 스포츠, 나 자신을 인내하고 극복하는 도전 스포츠도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페어플레이와 팀 전체의 어떤 협동을 중시하는 경쟁 스포츠도 참여해보고, 또 차후에 배울 여가 스포츠나 또 표현 스포츠에도 참여해보고 해서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해보고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내가 가장 행복한 즐거운 스포츠를 찾아서 여러분의 평생 스포츠 생활로 이어가는 것, 이것이 스포츠 생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스포츠 생활 교과의 궁극적인 지향점과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례를 선생님이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과서 88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쌤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패장, 야구 팬들에게 감동을 주다. 2015 WBSC 프리미어 12 대회의 8강전에서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에 진 쿠바의 메사 감독은 경기가 끝난 직후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수 대기석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김인식 감독과 코치진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했다. 김인식 감독도 포옹으로 메사 감독을 달래며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다. 국내 야구 팬들은 귀엽고 멋진 쿠바 감독님 훈훈합니다 라며 메사 감독의 스포츠맨십에 감동했다. 우리가 경기 끝난 이후에 승패의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실망하기도 하고 또 감정이 이제 끌어오르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체육대회에서는 심지어 이제 뭐 눈물도 흘리고 막 화도 내고 하는 학생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는 경기 상황 속에서 다 끝을 내야 되고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 그걸 인정하고 또 그 상대팀과의도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그렇게 화가 나고 힘든 마음을 가졌다면 뭔가 심판 판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본의 아니게 억울한 판정을 당했다든가, 이길 수 있는 경기인데 실력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요인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는 생각이 억울함으로 표출돼서 이제 여러분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죠. 다 이해를 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정말 어떤 치명적인 아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 고의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런 경기 상황 속에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해하고 또 승리를 축하해주고 우린 최선을 다했다고 서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스포츠 경쟁의 가치 한번 읽어볼까요? 경기를 통하여 예절을 배우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두 번째,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기르고 페어플레이 정신과 판단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세 번째, 팀워크와 희생정신을 함양하며 협동심과 인내력을 기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육을 할 때 잘 배워서 열심히 참여하면 정말 좋은 효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맛을
알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또 알려준다기보다는 서로 같이 읽어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 이제 언제 보겠습니까?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볼 기회가 마땅치 않은데 이번 기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볼 때마다 새롭기도 하고요. 자, 뭐 질문을 굳이 정답을 숨겨놓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할 텐데요. 지금까지 이제 정리한 내용을 볼 텐데, 스포츠 경쟁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정리해서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경쟁이란 경기장이나 특정 장소에서 경기 규칙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이 승패를 겨루는 활동을 말한다. 경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페어플레이 정신과 경기 예절을 배우며 경기 상황에 따라 전략과 전술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협동심과 희생정신, 책임감 등을 기를 수 있다. 이 얘기를 선생님이 지금 우리 수업하는 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한 거죠. 이거 알려고 지금 여러 사례들과 내용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사례도 하나 선생님이 여기 교과서에 있는 89페이지에 있는 사례도 한번 읽어볼게요. 2016년 호주에서 열린 테니스 대회에서 한 선수가 한 선수의 서브가 아웃 판정을 받았다. 다음 서브를 준비하는 선수에게 상대 선수의 한마디가 들려왔다. 아웃 아니에요. 재심 요청하세요. 선수, 심판, 관중 모두 당황했고 잠시 뒤 컴퓨터 판독이 진행이 되었는데 결과는 서브가 아슬아슬하게 라인 위에 떨어진 곳으로 나왔고 결국 서브 에이스가 인정됐다. 오심을 지적한 선수는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코트의 신사로 큰 박수를 받았다. 이 테니스 경기 같은 경우는 이 공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심판들이 아무리 자세히 보려고 해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때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에게 오히려 상대 선수가 이익을 보는 상대 선수가 재심을 요청하라고 제안을 하면서 정확한 판정이 내려지게 컴퓨터로 다시 한번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행동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페어플레이를 실천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경쟁에서 필요한 어떤 태도는 무엇이냐면 상대 선수를 존중하는 마음, 아까 상호 존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죠. 상대가 잘했는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 내가 반사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비겁한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스포츠를 통한 대인관계 능력이 함양이 된다는 점을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과 좀 다른 용어로 한번 재해석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스포츠를 하게 되면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먼저 팀의 응집력이 높아지는 경험을 해보게 되면서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이 되는데요. 운동 경기에서 상대팀을 이기려면 우리 팀 선수들의 어떤 협동, 응집력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응집이라는 말은 이제 뭉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팀의 응집력을 높이려면 팀의 구성원 모두가 이기려는 마음가짐이 강해야 하면서도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실수했을 때 배려하고 응원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정한 승리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기려는 어떤 강한 승부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스포츠에 하게 될수록. 그래서 팀의 응집력 그리고 집단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분위기, 어떤 태도로 리더가 활동을 해야 되는지, 또 구성원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등등을 몸소 체감하게 되는 거죠. 이 스포츠 팀 자체가 작은 사회 구성과 동일하게 유사하게 운영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 팀에 오래도록 소속될 수 있는 앞으로 뭐 동호회라든가 뭐 스포츠 클럽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꼭 참여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운동 경기를 통해서는 새로운 친구가 만들어질 수 있죠. 같은 팀 친구들끼리도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상대팀 친구와도 서로 실력이
훌륭하다. 난 정말 널 인정한다. 이런 마음으로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신과 한 팀을 이룬 동료와 친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기량을 겨루었던 상대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운동 경기에서 상대편은 경쟁 상대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최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동반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교재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 교재는 이제 다른 교과서 자료를 참고해서 선생님이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내용으로 상대팀의 전략 예측하기라는 것이 있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이기기 위해서 생각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승리했을 때, 이겼을 때, 막 너무 막 좋아하고 막 그러면 상대 팀이 어떻게 느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동 경기에서 상대편을 이기려면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함께 상대편이 어떤 전략으로 경기할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편 선수들을 이해해야만 상대편 경기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동 경기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하기. 여러분, 갈등은 우리 민주사회의 필수 요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갈등이라는 건 의견이 다른 것을 해결하는 것이죠. 같은 팀에 있더라도 승리를 위한 방법이나 전략이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한 사람의 의견으로 관철시키거나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하고 또 왜 그런지 증명하고, 그래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방법의 경기 전략을 정하고 상대팀과의 경기에 나서게 되는 거잖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운동 경기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공을 서로 차지하려고 충돌하였거나 규칙 적용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는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뭐 심판 판정에 불만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불만이 있다는 것이 갈등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서로의 어떤 불만이 생겼을 때, 불만족 상황이 생겼을 때 서로가 윈윈,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서로가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서로 50%씩 만족하고 이 상황을 해결 지을 수 있는 경험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이 스포츠를 제대로 배우고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은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네. 자, 이렇게 경쟁 스포츠는 여러 어떤 경쟁 스포츠를 즐기려면 대개는 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도 필요하고, 제도화된 경기 방법이나 규칙도 있어야 되고, 공간과 시설도 한 번에 많은 선수들, 많은 팀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공간과 시설이 필요하지만, 이런 경쟁 스포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축구, 농구, 야구, 배드민턴 등에서 알아보도록 더 이제 종목들을 알아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배워 나가면서도 내가 어떤 능력을 이 경쟁 스포츠에서 얻어야 되고 어떤 자세를 실천해야 되는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뭐 반복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머릿속에 이제 세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스포츠는 정말 비열한 행동, 뭐 신사적이지 않은 행동, 욕설, 비속어, 폭력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런 자세는 기본적으로 경쟁 스포츠를 대하는 기본 예의가 아닌 거죠.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상호 존중, 요 세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시면서 남은 경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용기 있게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배웠던 이 가치를 다시 한번 그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멋진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차시 13강에서는 축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